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갑작스럽게 또 본의 아니게 또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아마 안 기다리신 분도 있겠지만 기다리신 분도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확진자들이 인척접촉자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난주 수업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 수업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좀 잘 관리를 해서 저희 가족도 와이프도 나았고 그 저도 오늘은 제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왜냐면 요즘 병원 가면 다 무료로 해줘요. 그냥 5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확진했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제가 옮긴 것 같다고 저한테 하는데 옮긴 사람이 멀쩡할 일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행히 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우리 금융 우리가 하는 과목이 시니어 금융자산 관리론이라는 과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인생 후반의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프리랜서를 뛰시는 분도 있고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노후 준비라는 그 단어를 고민하게 됐던 게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노후는 나하고 그냥 좀 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전에 다녔던 교보생명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원치 않게 한번 이제 사표를 한번 냈다가 재입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학위의 필요성도 느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현재도 완성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오늘 이제 저의 경험과 또 여러분 같은 이제 우리 시니어들 또 중년층들이 인생 후반 어떻게 할 건지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을 주로 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꼭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생 후반지로.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놓고 본다면 인생 후반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걸 같이 그냥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요즘 핫 이슈죠. 여러분들 요즘 뭐 정치인들 핫 이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점진적으로 40만 원까지 주는데 상위 70%만 주기 하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기초연금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또 관심 있는 주제예요. 저는 이제 기초연금 지금 나이는 거의 돼가는데 현재는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뭐 소득이 높아서도 아니고 그냥 사학연금을 단 1원이라도 받으면 기초연금 안 받게 돼서 엄청 열받아 있는데 다행히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개정해서 이것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제가 아는 동료 교수님이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약간 돈도 있지만 제가 넘어와 있던 게 그분이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그 뭐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그거 언제 나온지 엄청 관심이 많았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1인당 25만 원 한 번 받는 것도 되게 관심 갖는 분이 본인이 기초연금 마치 태어난 것처럼 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기초연금이 만약에 뭐 30만 원이라는 게 한 달에 3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30만 원이면은 삼겹살을 얼마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여러분 많은 정책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제도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생 후반지도인데 그럼 왜 인생 후반지도가 필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애 주기가 변화됐습니다. 뒤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생애 주기가 변화된 거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다음 우리 조부모님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 또 저보다 저희 자녀 세대가 생애 주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자, 두 번째는 고용 환경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평생직, 그다음에 엔잡노, 뭐 이런 플랫폼, 뭐 기 노동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고용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인생 2막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인생 3막 시대라는 게 도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벼농사를 한 번만 짓지만 동남아 가면 2모작 3모작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인생도 벼처럼 3모작 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인생 후반기도 필요한데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애 주기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사회 경험비, 사회 활동기, 은퇴 준비기, 은퇴 혼란기, 은퇴 적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령은 이제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삼성전자 경력센터에서 만든 걸 제가 그때 삼성전자에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해서 이거 참고해서 만들었던 교환을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사회활동이나 이런 은퇴 준비 아마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 나이가 꼭 이 연령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만 대략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46세에서 55세가 보통 이제 60세 정도 은퇴한다고 보면은 은퇴 준비기라고 봤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기본적으로 자산하고 부채와 소득 지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는 자산도 높고 소득도 높고 지출도 높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자녀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더 부담 크겠죠. 자, 그리고 퇴직 압박이 가중되고 이제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 니즈가 있고 생애 주기별 솔루션을 보면은 은퇴 설계 재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저도 이제 49살 때, 49살 때 이제 원치 않게 사표를 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부채 상환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절세 상품,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해서 또 그다음에 제2의 직업이나 또 내 미래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물론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꼭지로 보면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환경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 불과 한 15년 전, 20년 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지금도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지 않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합니다만은 제 제자 중에서 많은 또 그 제자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 대표적인 하나은행의 제 제자들이 많은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정년은 60세인데 55세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정년은 60세인데 55세가 되면 임금 피크가 들어가고 임금 피크가 된다는 얘기는 급여가 줄어들면서 다녀야 되는데 교보생명도 제가 보면은 작년에도 구조조정을 했었고 올해도 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보생명은 항상 구조조정하면은 11월 달에 굉장히 찬바람이 불 때 가슴을 썰렁하게 하는 그런 거 하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직장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서는 회사에서만 일을 하면은 충분히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래는 이제 이 직장에서 내가 다양한 커리어가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주말인데도 대학원 와서 수업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또 박사도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내가 이제 특별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보수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팀플레이보다는 개인적인 기여도를 따지게 되고 평생 다수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 창업이나 창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평생 직장의 시대에서 평생 직업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산막 시대, 제가 아마 지난 학기에 제가 생애설계 컨설팅을 할 때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이제 크게 피터 라스색 교수가 인생을 4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퍼스트 에이지, 세컨드 에이지, 서드 에이지, 포스 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2기까지 나면 바로 2기를 은퇴기로 봤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25세에서 30세까지는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기가 됐고 지금 얘기 계신 분들 이제 세컨드 에이지가 되겠죠. 직장에 다니면서 물론 55세나 60세까지는 가지만 여기까지만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4, 50년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한 단계를 더 건너서 서드 에이지라고 해서 내가 진정을 원하고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새로운 커리어 관리를 하는 서드 에이지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드 에이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시계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25세 인물은 없지만 25세는 아침으로 따지면 6시에 그러니까 25세 때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아침 6시에 직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세 때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은 12시에 그만두는 거예요. 12시에. 너무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세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60세도 2시인데 실제로 직장에서 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최소 70에서 75세까지 길다면 75세까지 70세까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제가 교수면서 이제 제 나이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내년이면 만 64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내후년에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교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냐면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막상 이제 내후년이 다가오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은 이제 또 어떻게 해서 한 70세까지 일을 할 거냐.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우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뭐 제가 어차피 노동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 조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컨텐츠를 가서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것을 제가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70세까지는 몰라도 한 67, 8세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70세까지 한다래도 5시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생 사막은 75세 이후다. 그래서 뭔가 이미 그 뭐죠 그 유엔에서도 우리가 70대도 젊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중년. 그래서 노인을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를 보고 내 생애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내가 굉장히 아직 생각보다 젊은 나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한번 내 생애 시간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장인들한테 우리 금융권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 보면 저한테 교육을 받는 시기가 이때쯤 많이 받아요. 저한테 금융연수원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게 이제 보면 이때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막 매스컴에서 보면은 은행에서 이번에 뭐 나가면 얼마 준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댓글을 보면 우리 돈으로 저놈들 돈 받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55세 되기 전에는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돈을 받고도.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두면 조기 은퇴를 해서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연금을 받는 게 65세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인데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게 기껏해야 150 뭐 많아야 진짜 200도 안 되는 돈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내가 너무나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매월 급여를 받는 그 시기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월급이 한 6개월 밀려도 나는 아무것도 괜찮다. 애사심으로 버틸 수 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6개월만 밀려도. 근데 그것을 6개월에 60개월에 한 3배 정도를 더 버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가서 하다못해 임금 피크라도 가서 그만둬야 된다. 돈을 받고 이때 가서. 그리고 임금 피크로 가게 되면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때 그만두더라도 65세까지 또 비워요. 자,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은퇴를 했더라도 세 가지의 나한테 주위에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녀가 대학을 졸업 안 했어요. 또 애가 보니까 또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면 또 보내줘야 돼요. 애들이 하나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또 애가 결혼합니다. 애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뭐 집을 사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집안의 어떤 이런 그래서 대부분의 부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직장에서 우리가 꾸준히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다 멈춰 있는 시한폭탄처럼 가라 있지만 이게 딱 여러분이 그만두는 순간에 제일 먼저 여기서 연락이 옵니다. 제일 먼저. 바로 신용도 하락 그냥 바로 하락합니다. 바로 나이스 점수 한 200점 하락합니다. 바로 퇴직하는 순간에 뭐 바로 하락합니다. 그냥 딱 퇴직하면 바로 한 200점 빠진다고 그러죠. 200점. 그 상한 압력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72세, 73세까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일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왜? 이때에도 내가 행복한 은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은퇴 절벽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러냐? 이때도 또 나를 둘러싼 세 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생활비. 나이가 들면 간혹가다 뭐 우리는 없는데 한 4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 나이 들면은 잘 안 먹는 줄 알고 있어요. 할머니 알아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어. 아니 뭐 삼겹살 1인분 먹던 분이 뭐 반인분 안 먹어요, 더 먹어요. 자, 생활비 들어가죠. 그리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세금이 상당히 많아져요. 재산세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 사는 것이 내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지향이 될 수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우리 김영수 팀장님 이제 맞벌이가 저기 나오는데 우리는 막 너무 신부에서 돈을 많이 줘서 힘듭니까 돈 쓰기가? 아니 너무 월급이 자주 돌아온다고 미치겠다 그냥 너무 은행 갈 시간이 너무 자주 줘서 힘들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돈을 벌지 않은 상태에서 3, 40년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결국은 몇 세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주직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만두고 나서도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인생 후반기도 아마 이거 발표도 시켰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을 1년에 아니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계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동갑에. 자, 동갑에 지금 이제 자녀가 둘인데 그래서 50세, 그래서 한 60세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조기 퇴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막내 자녀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55세에 그만두면 막내 자녀가 22세. 그럼 당연히 독립 안 했겠죠. 그러면 얘들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하고도 재취업이나 창직이나 창업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빨간 레드 카펫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이걸 밟고 넘어가야 돼. 이걸 밟고 넘어가야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또 사망이란 또 아주 또 뭐 마지막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라는 걸 준비를 했죠. 입시 준비를 했어요. 자, 대학 입시 준비 끝나면 어떤 뭐 입사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여행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출산 준비. 자, 그리고 그 자녀의 취학 준비를 해. 자, 그리고 나서 내 퇴직 준비를 해. 그리고 나서 내 노후 준비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노후 준비인데 마지막에 또 뭐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에 오늘도 주제하지만 죽음 준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준비의 연속인데 우리는 여행을 가는 3박 4일 여행 준비는 한 석 달 정도 준비를 해. 그런데 내가 40년을 살아간 노후 준비는 생각을 안 하려고. 왜? 귀찮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퇴직을 60세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은퇴. 제가 퇴직과 은퇴는 다르다고 했죠. 퇴직은 내가 주된 직장을 그만두지만 은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65세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생각 기대 여명이 제가 최소라고 써놓은 것은 남성분들 경우에 남성분들이 최소 25년,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최소 30년, 최소 3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남았다.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뭐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들었던 거.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인생 후반전에 가면 여기서 다 만나요. 나는 건강한 부자를 꿈꾸지만 재수가 없으면 가난한 환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허들이 절대 좋은 쪽으로 못 간다. 한 번 떨어지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부자였던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절대 못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부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월급이 많으면서 자산은 많지 않아 못해야 되는데 딱 직장을 그만둔 순간 이쪽으로 뚝 떨어져요. 건강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낮아지게 돼요. 가진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남자분들은 산을 타기 시작해요. 갈 곳이 없어. 산을 타. 그리고 청계산 갔다 오늘은 내일은 북한 나가고 내일은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결국을 다니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 밑에 가서 또 우울하게 술 먹고 나면 이제 가난한 환자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하고 동기였던 그 동기가 실제 지금 요양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64살인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누구도. 자, 그러면 그 한 25년 30년 살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나의 자녀와 나의 노후가 그대로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현재 모습이에요. 부모가 돈이 많고 자녀가 돈이 많으면 사랑받는 돈이에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아빠 곧 있으면 돈 물려줄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 돈이 없고 자녀 돈이 없으면 무연사 예비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되지 않게 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여기서 잘 이쪽에서 유지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노후 준비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이번 학기에 소개해드린 책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풍요 중독사회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층이 100개 계층으로 돼가지고 한 번 자산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욕망분의 소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소비 능력이 좋으면 행복한 거고 욕망이
낮으면 소비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아이폰 이걸 안 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주년 때 저희 아이폰 너무 밍크 코트를 입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10주년 때 사진을 못 샀어요. 그래서 저는 밍크 코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서 20주년 때 밍크 코트를 딱 사주러 갔어요. 사주러 가가지고 뭐 진도 못 비는 거 있잖아요. 뭐 더 좋은 것까지는 못 사주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내가 진짜 한 400에서 500 정도 딱 생각했어요. 갔는데 이게 길이가 이게 이 정도 가버리면 1000이 넘어가더라고. 1000이. 거기다가 이게 블랙그라마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블랙그라마라고 해서 이게 순놈 뭔가 밍크 한 마리로 그대로 등짝을 덮어야 돼요. 이게 덮으면 이게 이제 박음질이었으면서 하는데 정말 봐도 윤기가 나. 근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이제 다른 걸 봤어요. 다른 걸 봐가지고 뭐 매니저 TC 받고 갖고 이제 700 얼마에 딱 결제를 딱 하고 나오다가 그걸 본 거야. 블랙그라마를. 딱 보니까 이거 한 번만 입어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700짜리가 이제 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정말로 700도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거든. 솔직히 뭐 그것도 진짜 나는 이거 뭐 내가 20년 살아줬기 때문에 1년 나 얼마 생각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렇다고 해도 자꾸 만지작거리고 한 바퀴만 더 보자고 했는데 내가 그냥 집에 데려가 버렸어. 집에. 그래서 결국은 700짜리를 샀어요. 700짜리를 샀는데 지금도 입으면서 화를 내. 지금도. 그때 그 블랙그라마 샀어야 되는데 걔를 집으로 데려왔어야 했는데 얘를 데려왔고 겨울이 싫다는 거야. 겨울이. 이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결혼한 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욕망은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뭐냐. 이 소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뭔가 여기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 가서 먹으려면 5,000원 있어야 돼요. 근데 마침 주머니랑 없어. 돈 떨어졌어. 근데 마침 우리 저기 뭘까 정우성 그 원우님이 교수님 돈 없으니까 우리 저기 그냥 스타벅스 가 봉지 커피 먹죠. 그러면은 그것만 더 짜증나요. 그죠? 근데 이거 40년을 봉지 커피를 먹어야 돼. 믹스 커피도 한 번 먹으면 즐겁지만 40년 먹으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그 요즘 노후 준비 강의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노후 준비하면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왜 그러냐? 제가 우연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본인이 중요하고 급한 게 있어요. 그게 급해.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직장인들 예를 들면요,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 지금 강영구 지원장님 여기 앉아 있어. 다음 주에 지금 뭐 지금 하반기 프로젝트 뭐 내년도 사업계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자녀교육. 우리 지금 김영수 선생님도 애도 중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또 뭐 장모님 뭐 생신 이런 거 중요해. 자 그런데 내 노후나 이런 것은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딱 뒤로 밀려 있어요. 밀려 있어요. 자 그리고 뭔가 오히려 지금 친구가 뭐 스크린 치자는 SNS 빨리 답변해 줘야 돼. 이런 것도 급해.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슬로의 욕구로 따지면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의식주가 급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나의 미래에 대한 욕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이것을 이쪽으로 이끌어줘야 돼. 이쪽으로 여기 있는 이런 그 노후 준비에 있는 이들을 이끌어줘야 돼. 이것을 여러분 같은 성인을 두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저처럼 한번 세게 맞아봐야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진짜 밖이 무섭구나. 준비하면 큰일 나겠구나. 알아야 거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암흑 같은 커튼이 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커튼에 희망찬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라고. 이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오늘의 문제가 프로젝트 문제가 당장에 다음 프로젝트 해결하면 또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와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근데 계속해서 급한 것만 처리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3, 40년을 준비를 안 하게 된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시니어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은퇴 준비를 한 사람들 보면은 반반 돼요.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은퇴 준비가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여유, 건강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고 실적으로 여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도가 낮은 거죠. 자, 그래서 뭐냐? 은퇴는 쉬워요. 은퇴는 쉬운데 은퇴 준비가 쉽지 않아요.
은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냥 바로 나가면 다 은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준비가 어렵다는 거예요. 준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 보면은 무인도 가서 체험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가서 막 같이 가서 뭐 무인도 가서 더 잘 먹더라고 애들이 가서 해산물 더 잘 뭐 무슨 셰프들보다 더 잘 먹어. 자, 그래서 요즘 무인도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무인도 가면은 세 가지를 뭘 갖고 가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뭐 나는 씨앗을 갖고 왔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책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 다 개뻥이야. 당장 죽여도 책 갖고 와도 뭐 할 거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바나나나 감자 씨앗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잘 자란대요. 자, 일단은 내가 식량 뭐 이런 거 나침반 이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이 누구냐면요. 장깔망이라는 전세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오래 산 그 장수인이에요. 돌아가셨어요. 1999년도에 이분이 122년 164일을 사셨어요. 자, 오래 사신 거죠. 물론 비공식으로는 140세까지 사신 분인데 일단 기네스가 인정을 안 하니까. 왜냐면 옛날 분들은 출생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뭐 실제 140년 살았다는 게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금연과 금주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 통째로 다 깨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11살 때부터 담배를 두갑 피우고 돌아가셨어요. 폐암 한 번 하고 폐렴 한 번 안 걸렸어요. 더 중요한 건 매일 와인을 한 병 이상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데려와라. 술과 담배가 무슨 건강과 상관이 있냐.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인류의 역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택연금 많이 들어보시죠? 주택연금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이 70살 때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 아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지만 그때도 옛날에 유교 우리처럼 자식들이 효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 갖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이분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때는 연금제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 똑똑해갖고 그 당시 1950년대 그 자기 그 근처에 있는 지점장 불러가지고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담보로 줄 테니까 네가 연금 형태로 월급을 달라고 해서 월급을. 그러니까 은행 책자 커갖고 이분이 곧 매일 담배 두갑 피고 뭐 술 먹고 걷다를 것 같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이분이 50년을 넘게 살아보고 50년 살아가지고 집값보다 3배인가 받고 돌아갔어. 3배인가.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주택연금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저는 무인도를 가는 거하고 장수의 길을 가는 것이 무인도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인도를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무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저는 이 4가지라고 봐요. 노후준비 4대 영역으로 재무, 건강, 관계, 보통 여가라고 하는데 저는 여가보다는 일을 최대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이뤄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 지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중에서 재무 문제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1교시 마치겠습니다.